안녕하세요, 여러분. 필환경 시대에 문학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나누게 될 한현숙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5강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강으로 제1강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을 염려하거나 우리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어버린 세계에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필환경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환경, 뭐가 문제일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가 몇 개의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산화탄소 배출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짙어지고, 그리고 인구 증가로 인해서 점점 여기 보면 뭐 가축도 있고요, 집에서 굴뚝도 보이고 자동차도 보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배기가스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대기가 오염이 되고요. 또 이런 것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하죠. 지구온난화 현상. 그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든가, 여러분들 뭐 TV나 이런 데서 그 북극의 눈물이라고 하는 우리 북극곰, 그죠? 북극곰의 눈물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사막이죠. 이 지구가 날마다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요. 자, 어느 정도냐면 600만 헥타르, 감이 잘 안 오죠. 매년 그 서울시 면적의 100배 정도 되는 면적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가 뭐 얼핏 떠오르는 이런 문제들,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러분들 심각한 코로나19, 자, 이것만 생각을 해도 전 세계에 지금 일상이 멈췄잖아요. 그죠? 마비됐는데요. 이 문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지 짐작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그 원인이 뭘까요? 자, 여기 아래 사진에 보이는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은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을 기후변화로 지목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앞장면에서 우리 뭐 지구온난화 뭐 이런 거 봤잖아요. 자,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 지구온난화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대기의 흐름이죠. 이 대기 흐름이나 그리고 결국은 물의 흐름이 기존의 어떤 흐름하고 다르게 변화가 생김으로써 우리가 맞는 이상기후들이 생겨난다고 해요. 우리 얼마 전만 해도 좀 긴 장마를 겪었죠. 긴 장마와 그리고 또 올해 유난히 자주 오는 태풍들. 자,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사실은 야생 생물들이, 동물이나 식물들이 서식지를 잃어버린다고 해요. 물론 그 야생 생물들의 서식지 파괴는 기후 변화만으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어떤 탐욕으로 무분별하게 이 생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를 침범하는 거죠. 우리 왜 밀림을, 그쵸,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나무를 베고 봤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생 생물들이 자기 서식지가 파괴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때문에, 한편으로는 인간의 침입 때문에, 자, 이 야생 생물이 갈 곳을 잃어서 인간의 서식처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인간의 지역으로 들어온 야생 생물들하고 같이 따라 들어오는 게 또 바이러스라고 해요.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은요, 결국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더 큰 재난이 닥칠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얼핏 봐도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직면해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질문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방금 얘기했던 것 같은 급박한 시대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좀 더 철저한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영어로
something drastic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아주 급박하니까 must be done. 우리 좀 더 뭔가 철저한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우리가 이 필환경 시대에 문학에서 길을 찾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문학이 뭐 더 넓은 범위로 예술이 또 좀 축소해서 시나 소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껏 인류 역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인류의 역사 발전이라고 하면 결국은 어떤 경제 발전이나 과학기술적 측면, 발전을 꾀했던 게 인류의 역사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엄청난 지금 위기에 서 있게 됐어요. 이 와중에 우리가 그렇다면 계속해서 지금껏 살아온 방식하고 똑같이 그 과학기술적 측면에 박차를 더 가야 되느냐.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 백신도 만들어야 되고요. 치료제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더욱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고 우리가 더욱 연구에 박차를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근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해온 방법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똑같이 과학기술적 측면에 박차를 가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라고 묻고 싶어요. 자, 이 질문을 이미 한 세기 전부터 제가 지금 제기한 질문을 그 동일한 질문을 했던 작가들이 있어요. 문학가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 수업에서는 그 작가들과 작품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해요. 자, 왜냐? 혹시 우리가 어떤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해답에 대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한번 5강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작품 속에서 작가들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 이 문제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많은 평자들은 그 시발점을, 그 시작점을 산업혁명으로 봐요.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뭐 사회 시간이나 다른 시간에 산업혁명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구 유럽에서 18세기 말,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1760년대부터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죠. 자, 그런데 그 산업혁명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요. 산업화된 사회의 어떤 자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뀌죠. 근데 많은 평자들이 이러한 삶의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게 된 많은 문제들이 바로 거기서 시작됐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진에 보이는 윌리엄 월즈워스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에요. 자, 산업혁명기를 몸소 겪었던 자, 이 시인이 소위 자연주의 시인으로 불리기도 해요. 자연 시인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자, 이 시인이 제가 영어로 따옴표로 이렇게 인용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다음 장면에서 이 시를 읽을 건데요. 자, Little we see in nature that is ours. 우리의 것인 자연 안에서 우리가 거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목만 봐도 무슨 얘기를 할지 약간 짐작이 가실 거예요. 자, 우리 시를 같이 살펴봅시다. 시를 보기 전에 자, 먼저 워즈워드는요. 당대 영국의 삶, 우리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피폐해진 삶이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자, 산업혁명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의 고갈,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 공장이 생겨나고요. 대량 생산이 발달이 되는데 기계적인 어떤 산업이죠. 이걸로 인해서 인간이 비인간화되고 그리고 인간이 소외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워즈워드에게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자, 이런 산업혁명에 따른 어떤 삶의 방식의 변화가 일으킨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연과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렸다는 데 주목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워즈워드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치우쳐 있다. 자, 세상에 너무나 치우쳐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영어 제목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 정도 영어는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영어로 같이 옮겨놨는데요. The world is too much with us라고. 여러분들 잘 쓰는 표현 중에 왜 too much라는 표현 많이 쓰죠? too much라고 할 때, 이건 벌써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거 알아요. 자, 세상이라고 하는 world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too much하다. 그건 뭐예요? 너무나 세상에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빠져 있다라는 얘기죠. 자, 한번 시를 읽어볼게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치우쳐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벌고 쓰느라 우리의 힘들을 낭비해버렸네. 우리의 것인 자연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나니. 자, 요 구절 앞에서 바로 제가 인용했던 구절이죠. 자,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빠져서 자연 속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자, 왜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다고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요. 저녁 늦게 자요. 왜요? 돈 버느라고요. 돈을 버느라고. 근데 그 돈을 벌어서 뭐 해요? 전부 써요. 소비주의 사회죠. 소비 중심주의 사회란 말이에요. 자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에서 돈을 벌고 쓰느라 정말 우리의 것인 우리의 힘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파워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파워를 다 잃어버렸다라고 해요. 영어로 보면 더 여러분이 빨리 다가올 것 같은데요. lay waste,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정작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파워를 버려버렸다. 자, 인간의 파워라고 할 때는 제가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워즈워드가 생각하기에 우리 인간은요, 원래 생명력, 인간만의 독특한 생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인간의 어떤 명랑함. 근데 이걸 다 잃어버렸다. 왜? 우리가 마치 공장의 기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기계가 돌아가듯이 우리를 막 우리 힘을 낭비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쓰느라.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힘들을 소진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에게 더 소중한 건 뭐냐면요. our's라고 표현한 자연 안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마치 눈이 먼 것처럼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건요. our's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마치 어떤 소유 개념이 아니고요. 자연 안에서 우리가 소통해서 자연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달빛 향해 가슴을 드러낸 이 바다. 내내 울부짖으려다가도 잠든 꽃들처럼 오므라드는 바람. 우리만 이 모든 것들과의 조화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아무 감동받지 못하네. 잘 보면 달빛하고 바다와 바람과 꽃은요, 서로 호응을 해요. 소통이죠.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자연 속에서 서로가 어떤 자연의 질서 속에서 서로 호응을 하는데 이 모든 조화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벗어났다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자연에서는 아무 감동도 받지 못한다. 자, 이게 지금 워즈워드가 가장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슬퍼한다. 지금 워즈워드가 뭘 슬퍼하느냐. 자연은요, 워즈워드가 제가 앞에서 자연시인이라고 그랬죠.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노래하는 시인이에요. 가장 유쾌한 친구인 자연을 잃어버렸어요. 벌고 쓰느라 우리가 자연의 눈을 돌릴 여력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관심 밖이에요. 여러분이 왜 또 다른 관심이 생기면 이전에 좋았던 걸 버려버리는 경향이 있죠. 인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벌고 쓰고 뭘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소비하고 이런 거에 이제 온갖 우리의 정신이 쏠려서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놓쳐버렸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자연을 잃어버렸다, 자연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워즈워드가 정말 슬퍼하는 게 뭐냐. 자, 자연은요, 여러분이 영어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인간 본성이 휴먼 네이처예요. 영어로.
근데 자연이 네이처죠. 휴먼 네이처가 본성이고 인간의 본성이고 자연이 네이처라고 한다면 인간의 본성과 자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본래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뭐라고요? 아까 시에서 말한 파워, 건강한 생명력, 민감한 도덕성. 자,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뭐가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기하고 인간의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성이 마비가 됐어요. 왜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서요. 대중매체나 기술화나 도시화, 산업혁명 이후에 달라진 삶의 방식이라 그랬죠. 자, 이것 때문에 인간 정신이 기존의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마비되었다라고 진단을 해요. 결국은 인간이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리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기와 도덕의 원천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자연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소외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에서 그 원천이 자연인데 그 원천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워즈워드는 너무나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를 한 편만 더 봅시다. 자, 이 시는요, 그 워즈워드가 젊은 시절에 틴턴 앱이라고 하는 왜 사원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나 성당 같은 이런 사원인데 사원 근처에 아름다운 어떤 풍경, 그 풍경의 아름다운 지역을 여행하면서 썼던 시예요. 자, 긴 시라서 우리가 일부만 볼 건데요. 이 시에서 그 여행지에서 만난 아름다운 풍경을 워즈워드가 노래하는데요. 자, 워즈워드가 자연시인이라고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자연은 우리에게 기쁨이나 아름다움만 주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인간성의 어떤 원천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 시를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부분인데요. 이 여행을 하면서 본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이 아름다운 풍경은 그리고 제가 점점점점 해놨죠. 자, 이 풍경은 원래는 워즈워드가 이 지역을 이전에 한번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5년 만에 이 지역을 다시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과거에 봤던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만났을 때 감회가 새롭잖아요. 그 새로운 감회로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전에 보고 한동안 5년 동안 못 봤어요. 근데 이 풍경이 잃어버렸던 게 아니고요. 나는 몰랐는데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서 나에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느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느낌이 뭔지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굳이 억지로 기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느낌. 선량한 사람의 생애 최고의 부분에 작고 이름 없는 기억조차 못하는 친절과 사랑의 행동에 결코 작거나 사소하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그런 느낌이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봤던 과거 여행지에서 봤던 아름다운 풍경이 여러분이 오늘 그냥 생각지도 못하고 무심코 행하는 그 선한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은 그저 아름다운 삶의 배경이 아니고 인간의 삶의 원동력이면서 인간을 도덕적으로도 성장시키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관계가 끊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워즈워드가 한탄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워즈워드계에서 자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다음 2강에서는요. 자, 경제 발전.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온 경제 발전이나 진보를 위해서 달려온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소로우의 월든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